안녕하세요. 소링타로입니다. 이번에는 이 영상을 보는 분의 금전운 흐름을 봐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좀 경제가 어렵고 일이나 금전적으로 좀 버거우셨더라도 부정적인 시각이나 에너지에만 갇혀있지 않도록 제가 평행 우주 속에 당신의 최선의 운기에 초점을 두고 방향성을 바라보고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침체된 마음속에 잠겨있지 마시고요. 제가 들려드리는 리딩을 통해 수면 밖으로 좀 나오시길 바랍니다. 카드 선택 마지막에서는 번호가 랜덤이기 때문에 꼭 번호 공개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카드를 뽑은 분의 금전운, 어분의 흐름, 초반, 중반, 후반의 흐름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조언점과 개운 마인드를 알려드릴 겁니다. 먼저 1번 분의 금전운 초반의 흐름은 흥미로운 좀 두 장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더 풀, 바보 카드와 에이스 오브 코인. 이 두 카드는 1번 분이 뭔가 삶의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면서 마주하게 될 기회와 도전을 상징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나온 더 풀은 모든 가능성이 열린 상태를 나타내요. 뭔가 1번 분에게 삶에서 좀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 용기를 주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진정한 나를 좀 발견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 풀, 바보 카드는 뭔가 모든 것이 좀 가능한 세계로 이렇게 초대를 해주는 초대장과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주토피아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일상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길을 좀 개척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분이 지금 계획한 거, 그리고 바라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좀 전진하라라는 명확한 시그널이고요. 1번 분이 좀 진정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갈 때 얻을 수 있는 무한한 기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인 에이스 오브 코인은 재정적인 기회와 새로운 사업이나 직업, 일의 시작을 상징해요. 만약 1번 분이 취준생이거나 이직 준비를 한다면 첫 출근, 새로운 공간으로의 이직과도 같겠죠. 원래 오리지널 에이스 오브 펜타클 카드는 손이의 동전이 있습니다. 그 손이 바로 성공의 씨앗을 뿌리고 이를 통해 좀 재정적인 안정과 번영을 좀 약속해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올 실체화된 기회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상상이나 시크릿 같은 개념이 아니라 손에 잡히고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 분이 좀 진정한 노력을 좀 기울인다면 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처럼 뭔가 손에 쥐어진 금전적인 기회가 단순한 가능성에서 구체적인 현실로 전환되는 중요한 순간을 나타내고요. 뭔가 1번 분이 경제적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풀과 에이스 오브 코인이 상징하는 초반의 흐름은 1번 분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 그리고 그 시작의 결실을 맺기 위한 실질적인 기회로 이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풀, 바보의 대담한 정신과 에이스 오브 코인의 구체적인 기회는요, 1번 분이 삶에서 새로운 장을 열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줘요. 이 두 카드의 메시지를 통해서 1번 분이 좀 두려움을 떨치고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동기를 좀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1번분의 금전의 중반 흐름을 볼 건데요. 카드는 더 매지션, 마법사와 페이지 오브 완즈가 나왔습니다. 이 두 카드는 뭔가 1번분의 잠재력과 열정을 빛나게 해주는 느낌이 들어요.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보면서 1번분이 갖고 있는 창의력과 열정이 현실화되는 방식이 어떤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반 흐름의 첫 번째 카드는 더 매지션, 마법사인데요. 여기 나오는 마법사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마법사입니다. 어쩌면 현대사에서는 약간 뭔가 영향력이나 파장력을 주는 아티스트와도 같겠죠. 그래서 이 마법사는 1번분이 현재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이나 지식, 기술, 네트워크를 좀 활용해서 현실을 마법처럼 바꿀 수 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거를 현실화시킨다는 거죠. 약간 메이크 인 해픈의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마법사이다 라는 거고요. 1번분의 일상 속에서 마법 같은 순간들을 창조해내는 건 바로 당신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스타트업을 론칭하든 사이드 프로젝트나 부업, 투잡을 하든 이 아티스트는 모든 가능성을 놀라운 현실로 변환할 수 있는 잠재된 파워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중반 흐름의 두 번째 카드인 페이지 오브 완즈는 1번분의 열정과 잠재력을 불태울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뭔가 마치 파이어 스타터, 그러니까 촉매제처럼 새로운 아이디어와 프로젝트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해요. 여기 나오는 이 페이지는 탐험과 모험의 정신을 좀 불어넣고 1번분이 새로운 길을 개척할 때 필요한 영감과 동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페이지가 1번분이 될 수도 있지만 주변에 그런 귀인이나 인물,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번분은 금전은 플로우를 타는 이런 상황에서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시작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거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는 등 1번분의 열정을 세상과 공유하고 싶을 때 그 첫 신호탄을 이 시기에 좀 쏘아 올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중반 흐름은 1번분이 일상에서 만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실제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로 전환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와 영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더 매지션과 페이지 오브 완즈의 조합이 1번분께 현실 세계의 마법사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좀 부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좀 호그와트 출신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는 좀 단순히 생각하는 거에서 좀 그치지 않고 실제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후반의 흐름은 어떨지 볼 건데요. 카드는 운명의 수레바퀴와 6 오브 코인, 그리고 9 오브 컵스가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 카드는 새로운 기회를 좀 활용해서 운명을 좀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얻는 좀 공정함과 개인적인 충만함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운명의 수레바퀴는요, 삶의 순환성을 나타냅니다. 근데 원래 삶이나 태어남과 죽음, 모든 생명의 흐름은 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에 나타난 운명도 원통의 바퀴로 상징화되어 있는 겁니다. 이처럼 좀 끊임없이 변화하는 운명을 상징하는 거죠. 좀 돌고 도는 인생사가 좀 떠오르지 않나요? 그래서 1번분이 앞서 초중반 흐름에서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좀 자신의 경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우연과 필연이 만나는 지점에서 1번분의 운기, 운명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변화가 나타날 거니까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라 라는 말입니다. 1번분이 그 타이밍을 외면하지 않고 생각보다 움직임을 좀 더 가져가면 본인이 시도한 만큼 수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분이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포용함으로써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음을 한 번 더 상기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식스 오브 코인, 원래 오리지널 식스 오브 펜타클 카드에서는요, 한 인물이 있고 공정하게 좀 자원을 나눠주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인물은 뭔가 1번분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사장이나 상사가 되거나 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선 이 카드에서는 당장 무언가를 나눠주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가방을 메고 어디론가 떠나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새롭게 좀 먹게 되는 흐름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번분이 뭔가 우두머리나 사업가라면 내가 여유롭게 주변을 챙기고 보상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거나 또는 일거리, 프로젝트를 분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내 위에 사장이 있거나 1번분이 좀 직장인이시라면 새로운 업무나 역할, 책임감이 부여되고 그 당사자는 결국 1번분을 좀 성장시키고 도움을 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1번분의 적극성이나 총명함으로 인해서 부여받게 되는 거죠. 또 내가 일을 하는데 자원이 부족한 경우 누군가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좀 안정과 풍요로움을 달성하게 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그 길 위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뭐 당사자가 아니어도 그게 막 받기만 하는 입장이 아니라 1번분이 얻은 성과나 재산을 다른 이들과 공유했을 때 이로 인해 좀 얻는 긍정적인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 결과를 나타내기도 해요. 내가 도움을 받았으면 또 베풀기도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분이 보다 넓은 커뮤니티에 참여해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자신의 성공이나 팁을 다른 사람들과 좀 나눔으로써 더 큰 만족과 인정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인 오브 컵스는 깊은 개인적인 만족과 욕망의 성취를 상징하고요. 1번분의 꿈과 희망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처럼 소망의 충족을 통해서 1번분이 느끼는 기쁨과 만족이 얼마나 큰지를 좀 보여주고 내적 충족감이 좀 극대화될 겁니다. 1번분이 좀 진짜 원하는 것을 좀 이뤄내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자긍심과 행복은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신의 열정을 따라 좀 행동했을 때 그 결과로 얻는 만족감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남이 좋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쪽을 잘 강구해서 실천하는 게 좋다라는 말이겠죠. 이처럼 운명의 수레바퀴, 식스 오브 코인, 나인 오브 컵스의 후반 흐름은 1번분이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어떻게 운명을 좀 긍정적으로 좀 운용을 하고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공정한 나눔, 깊은 만족을 좀 보여줘요. 이 후반 흐름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찾으면서 마침내 1번분의 삶에 좀 큰 성취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언점과 개운 마인드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 선, 태양은 완성과 성공의 상징으로서 모든 일이 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근데 1번분이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자신의 목표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갖춰야 한다라고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는요, 1번분이 경험하는 상황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성공이나 결실, 성취를 더 값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정적인 생각이나 태도를 가지면 내가 뭘 잃어도 계속 비교하게 되거나 그 만족감이 오래가지 못하거나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번분이 자신의 업적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도 말해주고 있어요. 성취를 좀 인정하고 기뻐함으로써 더 큰 자신감과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텐 오브 코인은 장기적인 금전적인 안정과 유산을 나타냅니다.
1번 분이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기반을 좀 마련하는 게 좋다. 뭐 당연한 말이지만 1번 분이 꼭 누군가에게 유산을 남기고 뭐 그런 것보다도 어떤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이런 부분에서 꽤 오랜 계획을 세워야 할 수도 있다. 근데 뭐 1번 분이 비혼주의거나 딩크족을 원한다고 해도 내가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일시적인 만족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비전, 환경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한마디로 금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잘 세우라는 겁니다. 하지만 당장 뭐 큰 돈을 버는 부분보다 평소 재정 관리에 좀 주의를 기울이고 장기적인 투자와 저축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해요. 또 1번 분의 비전이나 성공 등을 가치관이 맞는 공동체와도 좀 나눔으로써 그 가치를 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연대감을 좀 증진시키면서 후에 나타날 성공이 더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카드가 상징하기로는 1번 분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목표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좀 갖추면서 경제적 안정과 가치 있는 유산을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조언점이 1번 분의 성취를 좀 장기적인 성공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모든 노력이 큰 보람과 만족으로 이어지길 좀 응원합니다. 1번 분의 길이 계속해서 빛나는 별빛들로 가득 차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카드를 뽑은 분의 금전과 어분의 흐름, 초반, 중반, 후반의 흐름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조언점과 개운 마인드를 알려드릴 겁니다. 먼저 초반부 흐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카드는 여사제와 4 오브 코인이 나왔습니다. 뭔가 이 두 카드를 봤을 때 2번 분의 내면과 재정적인 부분 사이의 균형을 좀 말해주고 있는 듯 하거든요. 먼저 초반 흐름의 첫 번째 카드인 여사제 카드는 깊은 좀 내면의 지혜와 직관을 상징해요. 2번 분이 자신의 감정과 본능을 믿고 종종 외면하기 쉬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사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 너머에 숨겨진 깊은 진실을 좀 인지하고요. 이를 통해서 뭔가 일이나 재정적 부분에 대한 결정과 개인적 선택에 더 분명한 통찰력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사제의 직관적인 힘을 활용해서 선택과 투자에 좀 접근하라고 조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본인의 능력이 발현되고 활용하면 좋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인 4 오브 코인은 재정적인 안정과 보수적인 자산 관리를 말하고 있어요. 원래 오리지널 카드에는 남자가 동전을 몸에 붙이고 움켜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금전의 흐름은 좀 고정적이지만 그만큼 잘 지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다람쥐도 올라가서 이제 자기 집 옆에 있죠. 그리고 다람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자기가 모은 약간 먹이? 도토리를 잘 숨기는 또 동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뭔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요. 소득과 지출의 균형을 잘 관리하라고 미리 좀 경고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해서 뭔가 돈을 지나치게 뭔가 쥐고 있지 않도록 또 주의하라라는 것도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전, 자본을 좀 현명하게 배분해서 장기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안정을 도모하도록 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절약보다는 효과적인 자산 관리를 하면서 안정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미래의 2번 분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초반 흐름은 2번 분의 내면의 통찰과 실질적인 재정관리, 그러니까 보수적인 재정관리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함을 강조한다고 했죠. 여사제의 직관과 4 오브 코인의 좀 실용주의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고요. 좀 이를 통해서 이번 분의 경제적 상황을 좀 개선하고 장기적인 안정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관을 신뢰하되 실질적인 재정 계획에도 충실하라 라는 메시지를 좀 받아들이면서 더 풍요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중반 흐름을 좀 살펴볼 건데요. 카드는 킹 오브 코인과 은둔자 카드입니다. 앞서 초반 흐름처럼 돈을 다루는 나와 그리고 내면과 연관된 느낌인데요. 이 두 카드가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좀 하고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킹 오브 코인은 아시다시피 좀 재정적인 안정과 성공의 극치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인물로 형상화했을 때 성공적인 사업가, 투자의 달인, 부의 관리자처럼 재정 관리의 탁월함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왕은 번영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전략적인 사고와 실행 능력을 좀 겸비하고 있고요. 어떤 재정적 자유를 넘어서 재정적인 지혜로 이끄는 인물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통솔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부를 좀 구축하는 방법을 아는 리더로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고 자산을 관리하는 법을 알려줘요. 그의 접근 방식이 좀 창의적이면서도 실용적이고 항상 현실적 결과를 염두에 두고 경제적 기회를 최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요. 이처럼 이 왕이 이번 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지식과 상식이 조금 부족하다면 이런 인물을 만나게 되며 가르침을 받게 될 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멘토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은둔자는 조금 앞에 말한 느낌과 다른데요. 오히려 좀 외부 세계의 소음에서 좀 벗어나서 깊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상징해요. 은둔자는 자기 성찰과 내면의 지혜를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이번 분이 더 깊이 자아에 대한 이해를 하고 진정한 목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운드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히키코모리, 폐쇄적인 인물이 아니라 영적인 명상가와 같습니다. 침묵과 고독 속에서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좀 발견할 줄 알고요. 이게 금전적인 부분이라고 했을 때는 재정적인 결정과 인생의 큰 선택에 적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통찰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앞에 여사제에서 시작된 그런 약간 직관, 통찰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약간 돈보다는 더 근본적인 비전을 찾게 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이 왜 중요한지를 이때 또 알 수 있게 되고 잠시 좀 이렇게 시끌벅적한 일상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질문에 조금 질문하고 대답을 하면서 스스로 재충전하는 방법을 권장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중반 흐름은 외부 성공과 내부의 충족 사이에 균형 잡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들이 의미하는 건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탁월한 능력치 그리고 영적 성찰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분이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재정적인 성공을 넘어서 진정한 자아 실현을 향한 여정에서 이 두 가지의 접근 방식을 같이 활용하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더 풍성한 결과물을 낳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후반 흐름에서는 세븐 오브 코인, 그리고 저스티스, 정의 카드, 그리고 템퍼런스, 절제 이 세 가지가 나왔어요. 특히 이번 분의 후반 흐름이 좀 많이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분이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이때 어떻게 좀 결실을 맺는지와 그 과정에서의 조화가 어떻게 중요한지도 말해주고 있어요. 먼저 후반 흐름의 첫 번째 카드인 세븐 오브 코인은 장기적 투자 노력이 결국 좀 보상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돈과 시간, 자원을 관리하는 존재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2번분이 심은 씨앗들이 성장하고 결실을 맺기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게 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밭을 일구고 수확하는 것처럼요. 뭔가 일시적인 성공보다는 지속 가능한 결과를 좀 추구하고 2번분이 지금까지 뭐 경제적인, 정서적인, 그리고 심지어 영적으로까지 투자한 것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평가할 시간이 후반부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성과를 좀 검토하기도 하고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뭐 후반부라 해서 여기서 뭐 끝, 단절된 결과가 아니라 이후에 좀 스텝업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의카드 저스티스는요. 원래 오리지널에서는 약간 판사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동과 결정에는 그 결과물이 따르고요. 이런 결과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감시하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판사의 역할이 뭔가요? 뭐 변호사, 검사, 또 피해자와 피의자가 하는 말과 입장을 다 듣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심판을 내리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냉정한 존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카르마의 저울을 들고 있는 판사처럼 2번분의 행동이 공정함과 진실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는지 평가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모든 결정이 장기적 관점에서 2번분과 타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 개인의 만족만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처럼 내가 취한 행동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잘 따지는 균형 잡힌 방식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추구하라 라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라는 카드는 어쩌면 중반 흐름이긴 하지만 그 전부터 내가 결정하고 생각한 것들이 결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 시기 전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행동하고 그렇게 한다면 결국 2번분께 최선의 결과도 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템퍼런스, 절제 카드는 2번분 삶에 필요한 균형과 조화를 찾는 데 중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이 조화를 이루는 존재는 감정과 행동 사이의 균형을 좀 조율해주고 2번분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 사이에서 중용의 길을 걷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적절한 비율과 조화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과도함이나 부족함 없이 모든 측면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돈과 일, 뭐 사랑, 삶, 우정, 사람 뭐 이런 것들은 물론 내면의 성찰과 나의 목표, 힐링 등 모든 부분에서 균형을 중요시하면서 만들어낸다는 거죠. 약간 워크앤라이프 밸런스와 같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 개인적인 욕구와 전문적인 책임 사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고민을 통해 방향성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언점과 개운 마인드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무리 드릴게요. 첫 번째로 더 스타, 별 카드인데요. 별은 깊은 영광과 희망을 상징하고 2번분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늘 반짝반짝 빛나는 응원의 메시지로 보여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영감이나 뭐 희망, 예술성, 빛나는 모습의 별을 좀 상징화했으니까 그렇다는 거는 내면의 평화와 창조적인 영감을 찾아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 라고 조언해주고 있어요. 2번분이 본인의 진정한 목적을 좀 직시하고 그것과 연결해서 도전했을 때 놀라운 성과를 좀 달성할 수 있는 행운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성공적인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장기적인 비전을 좀 유지하면서 실현 가능한 단계로 나눠 목표를 설정하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별이 뭔가 우리에게 닿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흘러서 오잖아요. 근데 이 별의 모습은 결국 과거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미래에 나타날 빛나는 별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오는 모습을 떠올리면
어떤 메시지인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이트 오브 소드는 빠르고 결단력 있는 행동력을 가진 기사예요. 이번 분이 목표를 향해 과감히 나아가야 할 때 필요한 에너지와 용기를 좀 말해주고 있거든요. 기사는 비록 이 시대에서 전쟁에 참여한 인물이고 승리를 향한 인물이지만 꼭 누군가와 싸우지 않더라도 본인과의 싸움, 내 목표를 향한 싸움에 이기기 위해 필요한 전략을 신속하게 계획하고 실행에 옮길 것을 좀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쟁터에 나가면 상대 적편도 있고 공격도 오고 다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장애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는 교훈과 경험이 뭔가 이번 분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더 스타, 별과 신속한 기사는 이번 분에게 성취를 위한 영감과 필요한 결단력을 갖추라고 말하고 있고요.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희망과 자신감을 유지하고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잠재된 에너지가 있음을 넌지시 기뜸해주고 있는 겁니다. 없는 게 조언으로 나오진 않으니까요. 이번 분은 스스로 피로하다, 무기력하다 할지언정 잘 생각하면 충분히 일어나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조언을 통해 이번 분이 더 큰 성취를 거두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모든 도전을 좀 기회로 삼고 꿈을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분의 여정이 계속해서 빛나는 만족과 성공으로 가득 차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카드를 뽑은 분의 금전과 어분의 흐름, 초반, 중반, 후반의 흐름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조언점과 개운 마인드를 알려드릴 겁니다. 먼저 초반 흐름은 전차 카드와 투 오브 코인이 나왔어요. 첫 번째로 전차 카드는 3번 분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강력한 좀 동력과 결단력, 방향 결정을 좀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고 정면을 바라보며 직진하는 전차와도 같은 거죠. 앞만 보고 달린다의 대표적인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목표에 대한 분명함이 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을 할 때 두려움을 떨치고 과감하게 나아갈 거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방해 같은 것은 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극복하는 힘이 좀 강해요. 아니면 개의치 않는 거죠. 그러니까 3번 분이 이렇게 전략적으로 움직이니까 힘든 것은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진로를 확실히 하는데 필요한 동력이 좀 만들어질 거고요. 어떤 어른들의 도움보다는 내가 가진 도구, 마차나 전차에 붙은 동물, 그러니까 내가 달려가는데 타고 갈 말처럼 그런 사물과 도구, 자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도 있겠죠. 그러니까 꼭 물질적인 게 아니더라도 자신감도 포함이 된다는 말이고요. 하지만 빠르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목표에 한눈 팔지 말고 집중할 것을 좀 말하기도 해요. 그렇다는 건 마음 집중과 체력 관리에도 신경 쓰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투 오브 코인인데요. 오리지널에서는 예술가가 동전을 양쪽 손에 들고 이렇게 저글링 같은 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의 변동성이 많지만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동전을 이리저리 좀 무한으로 굴리면서 중심을 유지하는 인물이 원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민속놀이 중에서 외줄 타기가 있죠. 그것처럼 3번 분이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민첩하게 대처하면서도 안정을 찾아야 함을 나타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칠 때 오히려 더 차분하게 상황을 좀 바라보고 유연하게 대응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 그림에서도 보면 엄청 큰 곰이 작은 새싹을 성장시키기 위해 물을 부어주고 있죠. 작은 새싹은 어떤가요? 굉장히 조금 연약한 존재죠. 그래서 햇빛이나 물, 토양 이런 것들의 균형이 되게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일과 개인 생활 또는 여러 프로젝트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쉽진 않겠지만 그 과정에서 필요한 유연성과 조정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3번분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n분의 1 해서 각각의 영역에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투자가 투자를 낳는 느낌? 투자로 번 자본을 또 투자로 쓰고 돈을 벌면 그걸 일을 위해 투자하면서 돈을 계속 굴리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당장 큰 돈이 불어나기보다는 투자의 연속성인 거죠. 다만 두 동전이 나에게 너무 무겁거나 자세의 균형을 잃으며 돈을 떨어뜨릴 수 있듯이 앞서 말한 밸런스가 되게 중요합니다. 과도한 욕심보단 상황에 맞게 선택을 잘해야겠죠. 이처럼 초반부에 직면할 도전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좀 극복하고 동시에 여러 공을 던져 올리면서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3번문이 강력한 추진력과 유연성을 동시에 발휘했을 때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극복함으로써 얻는 성장은 더 큰 성취로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중반부의 흐름에서는 힘카드와 에이드 오브 완즈가 나왔습니다. 뭔가 이 두 카드를 딱 봤을 때 3번문의 내면의 힘을 잘 발휘해서 기회를 좀 신속하게 포착한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먼저 중반 흐름의 첫 번째 카드인 스트렝스, 힘카드는 3번분의 인내심과 능숙함이 도전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뭔가 단순한 육체적인 힘을 넘어서 정신적인, 감정적인 인내와 자제력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과정,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고통과 시련들을 극복하는 데에 진정한 용기이자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해요. 3번분이 그런 상황에 닥치더라도 나를 잘 이해하고 이 환경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감정을 잘 추스리고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힘든 순간들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를 가진 3번분은요, 결국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한층 더 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에이드 오브 완즈는 원래 오리지널 카드에서는 완드 8개가 되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거든요. 뭔가 신속한 행동과 기회 순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일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하고 3번분에게 닥쳐드는 기회나 관심, 인기, 문의, 요청, 오더 등을 빠르게 잡아야 할 시점을 나타냅니다. 막대기가 계속 무한대로 날아오진 않잖아요. 활동하는 페이스가 빨라짐에 따라서 3번분이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적응하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게 될 거예요. 이때의 흐름은 어쩌면 조금 정신없고 내 페이스에 비해서 빠르고 급하다 느낄 거예요. 마치 일반 차만 타던 사람이 스포츠카나 레이싱카를 타는 느낌처럼요. 그래서 이 시기 겪는 상황들에 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그 속에서 성장의 기회를 찾아내면서 결과적으로는 목표 달성을 좀 가속화하는데 큰 경험이 될 겁니다. 이 중반부의 흐름은 앞서 말했듯이 3번분의 도전들을 어떻게 용기 있고 신속하게 극복하며 전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앞서 내면의 힘을 발휘해서 어려움을 좀 견뎌내고 동시에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기회를 잡아내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좀 진정한 성장과 발전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눈에 띄는 진전을 이룰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당연히 빠른 차를 타면 빠르게 도착하잖아요. 그러니까 3번분의 내면의 힘을 좀 믿고 주어진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의 흐름은 더 문, 킹 오브 컵스, 포 오브 소드가 나왔어요. 먼저 첫 번째 더 문은 시간대는 밤이고 달이 떴기 때문에 아침이나 낮 시간대에 비해서 세상이 뚜렷이 보이지 않겠죠. 그리고 뭔가 음적인 기운은 외부보다는 내부를 상징합니다. 뭔가 내면의 불확실성과 숨겨진 감정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혼란스럽고
알 수 없는 감정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 그러니까 3번분의 어떤 직감과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고 있는 시간과도 같고요. 근데 어쨌든 밤이라는 것은 곧 지나가기 때문에 일시적인 과도기, 명상, 고민들로 보입니다. 그 시간에는 3번분이 자기 전에 떠올리는 반추나 꿈속에서 그려지는 무의식 세계처럼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을 좀 마주하고 이를 이해하면서 수용하는 과정에서 큰 성장이 이루어지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멍을 때리지라도 그 안에서 피어나는 어떤 상징, 명상이나 꿈을 통해 시그널이 나타난다면 3번분의 본인에게 나타날 진정한 방향성에 좀 접근하게 되고 그 속에서 답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후반부긴 한데 뭔가 또 다른 정신세계의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킹 오브 컵스. 이 왕은요, 깊은 감정의 이해, 섬세함, 성숙함을 대표합니다. 3번분이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고 관계에서의 균형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본인일 수도 있지만 내 연인이나 배우자, 도와주는 선생님이나 선배가 될 수 있어요. 이 인물은 감정에 대한 지혜와 이해를 바탕으로 융통성 있는 인간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전략이나 비전도 좋지만은 감정관리가 결국 내 삶을 전체적으로 관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안정되고 성숙하게 행동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한 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세 번째, 포 오브 소드는요, 3번분이 겪은 도전과 활동 후에 필요한 휴식을 하면서 회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쿨타임을 가지는 시기, 그리고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뭔가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활동을 좀 중단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사실 초중반부에서 이미 빠르게 박차를 가하고 기회를 잡고 여러 일들과 또 정신없는 활동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길은 잡혔을 거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고객들도 생겨나고 일도 나쁘지 않게 잘 되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후반부에 어느 정도 휴식도 가미되어야 함을 알려주는 거죠. 이때는 잠시 좀 멈춰서서 달려가지만 말고 자신도 돌보고 재충전하는 게 장기적인 성공과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림 속의 새가 뭔가 잠에 든 모습처럼 약간 내적 치유와 성찰을 통해서 더 큰 통찰력을 또 얻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후에 또 강력하게 복귀할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오리지널 카드에서는 어떤 기사가 침대 위에 누워있고 아래에 칼자루를 하나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칼자루는 이제 버리고 가져갈지 정하면서 우선순위를 이때 잘 정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언점과 개운 마인드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먼저 텐 오브 완즈는 3번분이 짊어진 책임과 그로 인한 부담을 보여줘요. 여기서는 10마리의 용이 보여지는 것 같은데, 오리지널에서는 어떤 한 인물이 혼자서 많은 양의 막대기를 이끌어가고 있죠. 3번분이 이루는 성취나 성공으로 가는 길에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좀 말하기도 하고,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미리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3번분이 스스로 책임이 크게 느껴질 때 중요한 거는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려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랬을 때 조언점을 드리면 업무를 분담하는 거죠. 가능한 경우 다른 사람과 업무를 좀 공유하고 협력해서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팀원과의 효과적인 협력을 통해서 더 큰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든 업무가 동일한 중요도를 가지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업무의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 관리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좀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규칙적인 휴식을 갖고 여가 시간을 좀 확보하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피로를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작업 능력을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요즘 많이 하는 명상이나 러닝도 좋고 수면 시간을 아예 늘려도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황제 카드는요. 권위와 질서, 그리고 체계적인 리더십을 상징해요. 3번분이 인정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통찰력과 권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이끌어갈 때, 그리고 내일을 통솔할 때 이 점들을 좀 조언점으로 삼으면 좋아요. 먼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아가는 길, 또는 3번분이 사장이라면 팀이나 조직의 명확한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내가 그 정도 직급이 아니어도 리더의 지시에 투덜거리기보다는 다 이유가 있음을 깨닫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리더가 된 듯한 마인드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했을 때 본인은 물론 동료에게도 좀 확신을 주고 프로젝트의 진행을 촉진하게 돼요. 우유부단하거나 갈팡질팡하는 시간을 줄여주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내가 가진 권위를 행사하면서도 항상 공정성을 좀 유지하는 게 좋아요. 뭔가 이거는 존경과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또 앞서 말했듯이 리더가 따로 있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감정적인 처사보다는 저 사람 나름 공정성을 펼치고 있다는 걸 이해하면 좋습니다. 냉정할지라도요. 그래서 3번분의 뭔가 업이나 목표에 따라서 성공적인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책임의 무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고요. 또 그런 스승이나 리더가 따로 있을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저 황제 인물은 미래의 내가 될지도 모르는 거죠. 이런 마인드가 어떻게 3번분을 성취에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언들이 결국에는 3번분의 운을 지속시키고 개운하는 마인드에 해당하고요. 모든 도전을 극복하면서 더 큰 성공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3번분의 목표가 성공과 성취로 가득 차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카드를 뽑은 분의 금전과 업의 흐름, 초반, 중반, 후반의 흐름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조언점과 개운 마인드를 알려드릴 겁니다. 먼저 초반 흐름에서 더 데빌과 더 타워, 이 두 가지 카드가 나왔어요. 어쩌면 다른 카드들보다도 매우 좀 강력하고 변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데빌과 타워 모두 뭔가 내면의 유혹과 외적인 혼란을 대놓고 좀 드러내고 있고요. 4번분이 초기에 좀 직면할 수 있는 도전적인 상황을 말하기도 하겠죠. 먼저 첫 번째 카드인 더 데빌, 악마부터 보면 4번분은 자신의 약점을 좀 마주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혹과 자신을 구속하는 것들에 대해서 샅샅이 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물질적인 충동, 탐욕 또는 의존성과 같은 이렇게 피하기 어려운 강한 인간의 욕구를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4번분을 제한하고 가두는 습관적 패턴으로 만드는지도 알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부분만 보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의 공간을 외면해 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점에는 어두운 면을 직시하고 이를 통제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고요. 4번분 스스로 그에 대한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게 물론 힘든 과정이기도 하지만요. 4번분의 자율성이 오히려 높아지는 과정이에요. 그 이유는 내가 한 방향으로만 전진하려는 어떤 강박, 그러니까 내가 좋다고만 생각하는 기준을 조금 변화시키고 넓히고 결국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단점도 허용하는 탁 트인 마음과 시야를 갖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단점을 인지하고 수용함으로써 자율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내면의 지구력을 만들면서 유혹을 극복하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완하고 수정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약간 데빌만큼이나 좀 강렬한 카드죠. 이렇게 타워가 좀 무너지듯이 예상치 못한 변화와 그로 인한 혼란을 좀 예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쩌면 근데 이거는 필요한 변화와 혼란일 거예요. 우리는 어지간한 자극으로 잘 바뀌지 않아요. 이런 격변을 통해서 필요한 깨달음이 찾아오고요. 기존의 구조가 갑작스럽게 붕괴되는 흐름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질기도록 뿌리내린 오류나 거짓된 믿음의 체계가 막 밖으로 드러나고 그거를 파괴할 수 있는 거죠. 이는 궁극적으로 새로운 성장과 자신이 원하는 게 또 뭔지, 그리고 내가 취약하고 잘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혁의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진실과 새로운 시작의 가치를 인정하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충격으로 인해 길이 보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빠르고, 그러니까 짧고 굵게 시야가 열립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가 있다고 쳤을 때 이를 괜히 맘 약해서 막 여러 번 건들 바에 아프더라도 한 번에 이 썩은 이를 뽑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초반 흐름은요, 다시 정리를 하자면 매우 강렬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겪을 것을 예고하고요. 내면의 유혹과 외적인 충격을 극복하면서 깊은 자기 변혁을 경험하도록 도와준다는 이야기입니다. 4번부는 스스로 나는 너무 나약해 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이게 더 잘 된 거죠. 이 경험은 본인을 더욱 강인하게 만들 거고요. 또 다른 자아의 발견,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길을 열어줄 거니까요. 그러니까 4번분이 초기에 이런 상을 좀 극복하고 이로부터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중반 흐름은 러버스 카드와 식스 오브 소드가 나왔습니다. 근데 러버스는 뭔가 결합되는 의미라면 식스 오브 소드는 무언가 한 단계가 끝나가는 느낌이죠. 그래서 합의가 이별, 어쩌면 좀 상반될 수 있긴 한데 이건 결국 흐름에 불과해요. 먼저 중반 흐름의 첫 번째 카드인 더 러버스는요, 타인이나 다른 무언가와 깊은 연결과 조화를 이루는 관계를 보여줘요. 근데 이거는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4번분이 생각하는 어떤 가치와 욕망 사이의 선택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이런 선택이 어떻게 4번분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좀 암시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대인관계에서의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고 서로를 보완해주는 상대, 관계를 의미하기도 하죠. 초중반 흐름에서 일어나는 4번분의 선택의 결과로요, 풍요로움과 만족이 앞서 고통스러웠던 상황을 상승 기운으로 좀 전환시켜주고요. 진정한 파트너십이 가져다주는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심을 다해 관계를 맺는 게 4번분에게 앞으로 얼마나 큰 가치를 더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관계가 나를 성장시키는지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파트너나 동료, 연결해주는 기운이나 인물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스 오브 소드는요, 이 시기 나에게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으로 출발하는 모습이에요. 뭔가 이전의 어려움을 뒤로하고 새로운 환경으로의 이동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현재의 상황을 벗어나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 전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고요. 그로 인해 내적 평화와 정신적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기가 아니라 결정이고 변화이고 발전이에요. 물론 떠나는 과정이 쉽지 않을 수는 있는데 결국 4번분을 더 안정적인 상태와 환경으로 옮겨다 줄 거예요. 결과적으로 변화한 후에는 균형과 조화를 좀 유지하고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을 통해서 더 큰 성장과 풍요로움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앞서 러버스가 그걸 말해주고 있죠. 이처럼 중반 흐름에서 4번분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면서 내적이고 외적인 풍요를 채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 러버스의 조화와 식스 오브 소드의 평온한 세계로의 접어듦은 4번분이 도전 정신을 갖고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이런 흐름을 미리 듣고 4번분이 깊은 인사이트와 영감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후반의 흐름은 10 오브 컵스와 9 오브 코인, 교환 카드가 나왔어요. 먼저 후반 흐름의 첫 번째 카드인 10 오브 컵스는요. 오리지널에서는 가족이 무지개를 바라보는 뒷모습이 있어요. 뭔가 가정과 관계에서 조화와 행복을 상징하는 대표적 카드입니다. 다만 꼭 가정이 아니어도요. 사랑과 지지가 가득한 환경에서 4번분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함께 행복을 누리는 것들이 모두 포함된 겁니다. 관계에 대한 만족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해 마음이 채워지고 초반부의 고통스러웠던 상황을 넘어서 중반부에 어떤 지지나 변화를 얻은 다음 나타나는 결과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때 4번분은 깨달아요. 진짜 행복은 돈보다 사랑과 관계구나. 그런 사람들과의 잘 꾸려진 커뮤니티나 대화, 소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9 오브 코인은 어떤 여유로운 상황을 나타내요. 자립과 개인적인 성취를 나타내고 4번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룬 성공을 축하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앞서 함께 해온 사람들은 있지만 이는 좀 개인적인 성취에 좀 더 가깝긴 해요. 그렇다 해서 경쟁자를 막 다 이겨서 그렇다던가의 느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서 함께한 사람들이 꼭 직접적인 업무 관계가 아닐 수 있고 그저 순수한 지지자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앞다퉈야 하는 관계가 아니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재정적인 독립뿐 아니라 개인적인 공간을 좀 확보하고 그로 인한 좀 자유도 얻게 됩니다. 이건 4번분의 능력과 자원을 활용해서 안정적인 삶을 잘 구축한 결과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교황은요. 전통과 교육, 영적 지도자를 상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사회적이거나 영적인 규범과 가치를 통해서 규율과 지혜를 배우게 됨을 의미하기도 해요. 4번분이 개인으로서 또는 어떤 단체나 커뮤니티 내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전통적 가치와 지혜를 전달하고 더 깊은 이해와 영적 성장을 촉진하게 됩니다. 이처럼 공동체 내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교황은 타인보다는 4번분의 미래, 후반의 흐름에 좀 더 가깝습니다. 이 후반의 흐름은요, 4번분의 온기가 어떻게 완성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가정의 행복이나 개인의 성취, 그리고 전통과 교육을 통한 깊은 영적 성취가 결합하면서 삶에 대한 만족과 풍요를 가져다 줄 겁니다. 이 후반의 흐름은 4번분의 노력을 통해 달성한 성과를 좀 축하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더욱 풍요로운 삶을 이어가도록 도와주는 메시지인 거죠. 이 성취는 단지 개인적인 것뿐 아니라 더 큰 커뮤니티와의 조화 속에서도 의미를 가지고요. 모두에게 좀 영감을 부여해 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언점과 개운 마인드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이트 오브 코인의 인물은요. 끈기 있고 신중한 접근성을 좀 보여줘요. 이 기사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나 장기적 목표에 대해 헌신할 것 같은 신뢰감을 느끼게 하는 존재예요. 뭔가 계획에 따라 한 걸음씩 차근차근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용적인 조언점이 좀 더 필요할 겁니다. 먼저 목표 설정.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게 좋고요. 그 이유는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방향성을 유지하고 동기부여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장기적 목표가 더 걸맞긴 한데 그 정도가 아닐지라도 한 달, 일주일, 아니면 하루의 목표를 잘 설정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과 일관성은 성공으로 가는 길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일관된 노력이 중요해요. 매일의 작은 진전이 쌓여서 큰 성과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너무 빠른 결과나 타인과의 비교보다 자신의 페이스로 나아가는 끈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시간이나 에너지, 재정과 같은
본인의 자원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효율적인 자원 관리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의 성공을 보장해주고, 그러니까 무리하기보다는 잘 사용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세븐 오브 컵스는 다양한 가능성과 선택의 폭이 넓어짐을 나타내고요. 때로 이게 뭔가 현실과 환상 사이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 앞에 선택권과 종류와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떡을 고르면 다른 떡이 커 보인다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언을 드리자면 현실적인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시된 옵션들 중에서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것들을 식별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꿈이 실현 가능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정하라는 겁니다. 앞서 나이트 오브 코인처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했듯이 목표와 계획을 설정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들이 추려질 거예요. 그 다음은 감정적인 욕구와 실제 필요를 구분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적 욕구랑 실제 필요를 명확히 구분하면서 장기적 만족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어느 하나가 무조건 중요하다는 없어요. 밸런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둘 다 어느 정도 충족하는 길이 가장 좋아요. 앞서 말했듯이 이 떡이 더 커 보이고 저 떡이 더 커 보이고 하지 말고 그냥 반반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방향이나 길, 사물들의 장단점을 신중하게 좀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4번분의 목표와 가장 일치하는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어쩌면 현실적 평가라든지 반반 먹는다든지 이런 걸 구분할 때 필요한 분석과 선택인 거겠죠.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라는 조언입니다. 애매하게 얼버무리면서 찍어 먹어보고 아님 말고 이런 거는 지금 개운 마인드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조언점으로 보여지는 거는 4번분이 현실적 계획과 지속적 노력을 통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두 카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균형을 잡고 나아가면서 자신의 포부를 실현하고 동시에 다양한 가능성 사이에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처럼 단순한 성취를 넘어서 실제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한 결과를 창출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이전에 4번분이 찍먹만 자주 하거나 잘 포기하거나 이직을 자주 했다든지 겉핥기만 주로 하셨다면 더욱더욱 해당하는 이야기겠죠. 이젠 굵직하게 좀 결정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한다면 4번분은 더 큰 만족과 성취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5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카드를 뽑은 분의 금전과 어분, 초반, 중반, 후반의 흐름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조언점과 개운 마인드를 알려드릴 겁니다. 5번 분의 운기의 초반 흐름에서는요. 나인 오브 완즈와 에이스 오브 컵스 두 카드가 나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인 오브 완즈는요. 5번 분이 이전에 경험한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좀 극복하고 현재 가진 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준비성과 인내심을 말해주고 있어요. 앞서 금전적 위기를 겪은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재정적 기반을 더 견고히 다지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요. 이 수단이 어느 정도 또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투자 손실 후에도 5번분의 재정을 재구성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비상금을 만들어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방법을 좀 만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꾸준한 노력과 경제적 방어 전략이 결국 장기적 재정 안정성을 보장해 줄 거라는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에이스 오브 컵스는요. 앞서 말한 부분과 동시 또는 바로 다음 흐름으로 나타날 새로운 기회 시작을 나타내고요. 이는 5번 분이 좀 한숨 쓸어낼 수 있는 감정적인 충만함과 좀 직결됩니다. 직업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새로운 사업의 기회, 투자 제안 또는 창의적인 프로젝트가 5번 분께 주어질 때 이를 적극적으로 좀 수용하고 최대한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런 기회들이 단순히 금전적인 이득을 넘어서 5번분 삶에 새로운 열정과 만족감을 가져다 줄 것을 상징해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파트너십이나 협력 관계를 통해 창출된 수익은 뭔가 5번분의 어떤 금전적인 기반을 좀 강화하고 동시에 새로운 뭔가 프로그램, 커뮤니티와 연결을 통해 추가적 수익 기회를 좀 만들어낼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초반의 흐름은 5번분의 금전적인 도전을 통해서 위기를 좀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성공적으로 활용해서 좀 금전적으로 더 풍부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새로운 기회를 좀 포착하고 이를 통해 얻은 자원을 현명하게 관리하면서 장기적 번영을 실현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방어력은요, 5번분의 금전운을 좀 증진시키고 더 넓은 경제적 자유를 향한 키를 쥐어줄 겁니다. 그리고 중반의 흐름은요, 페이지 오브 소드와 투 오브 소드 두 카드가 나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페이지 오브 소드는 호기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좀 탐구하는 젊은 에너지를 상징해요. 5번분이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발견하는 어떤 통찰력과 이해가 다음 행동과 전략을 세우는 근본적인 에너지가 됩니다. 또 5번분이 비판적 사고랑 분석적인 접근을 하는 게 좋고 그렇게 했을 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 효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돼요. 5번분이 학습한 내용을 실제 상황에 좀 적용을 하면서 보다 똑똑하고 계산된 움직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검토하거나 경쟁 시장에서의 위치를 조금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분석 능력을 말해주는 거죠. 두 번째로 투 오브 소드는요, 어려운 결정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요. 종종 내적 갈등과 선택의 난간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겁니다. 5번분이 가진 객관적인 정보와 주관적인 감정 사이에서 조금 밸런스를 찾아야 함을 말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원래 오리지널 카드에서는 눈을 가리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 때로 명확한 해답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충분한 정보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판단한다면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5번분이 직면한 선택들을요, 신중하게 평가하고 가능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필요한 내적인 침묵과 고요, 평화를 찾을 것을 좀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재적으로 좀 도움이 될 사업 파트너나 또는 큰 규모의 재정적 투자에 대한 결정이 찾아왔을 때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중반 흐름의 두 카드, 페이지 오브 소드와 투 오브 소드는요, 5번분이 받아들인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분석적 사고와 신중한 접근은 성공과 개인적인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반 흐름에서 학습하고 반영하는 모든 경험은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후반 흐름에서는 4 오브 완즈와 7 오브 완즈, 그리고 3 오브 컵스가 나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4 오브 완즈는요, 이제 4개의 막대기를 나타내잖아요. 4개의 기둥이 있으면 집을 좀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모습을 상징하는 카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5번분의 직업적인 성취를 통해서 그런 금전적인 안정을 확보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일이 곧 돈이니까요. 그래서 안정적인 업무 환경이나 성공적인 프로젝트 완료를 통해서 달성된 뭔가 팀워크, 그리고 협력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혼자인 느낌은 아닌 거죠. 결국 성취는 이런 돈, 재정적인 보상과 직결되고요. 5번분이 경제적인 독립에 점차 더 가까워짐을 상징합니다. 또 신규 사업과 확장이나 새로운 사업 기회에 바라던 시작을 나타내고 이를 통해 장기적인 안정감을 더욱 불어넣어줘요. 그리고 두 번째로 7 오브 완즈는요, 직장 내 경쟁이나 뭔가 레드 오션 속 고군분투,
도전에 맞서 싸우는 상황을 나타내요. 5번 분이 여러 시도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다질 필요가 있음을 또 보여줍니다. 힘들더라도 직업적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좀 극복하고 자신의 역량을 입증하는 과정에서요, 필요한 결단력과 용기를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5번 분이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경쟁에서 좀 우위를 차지하고 직장이나 사업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업무 내에서 겪는 여러 가지 압력과 도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끈기 있게 자신의 입장을 좀 고수하면서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3 of Cups는 직업적 부분에 대한 성취를 누군가와 함께 축하해 줄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들은 동료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지인,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동료라고 한다면 그들과 만들어낸 성공적 협력과 축하의 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직장 내 친목과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알아차릴 수 있죠. 5번 분의 개인적인 성장뿐 아니라 전체 팀의 발전이나 하는 사업이나 일에 대한 인식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사실 사업도 사업인데 직장이었을 때 더 직접적 효과를 발휘하는 상황입니다. 직업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나 일정, 팀 활동에서 긍정적 관계를 통해 더 풍부하고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죠. 또 사업이라고 해도 같이 꾸려나가는 사람들, 외부 커뮤니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후반의 흐름은요, 일에서의 성공과 도전, 그리고 그 성취를 함께 축하하는 커뮤니티의 모습을 보여줘요. 5번 분의 노력과 팀워크가 어떻게 긍정적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이는 더 큰 직업적 만족과 개인적 성장으로 이어질 거예요. 직장 내에서 겪는 도전을 조금 힘을 내서 극복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더 풍요로운 직업 생활을 이어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좀 보람이 많이 중요하고 또 필요한 거죠. 성취는 단지 개인적인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큰 울타리에서도 의미를 가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언점과 개운 마인드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무리 드릴게요. 먼저 세븐 오브 소드 오리지널 카드에서는요, 어떤 인물이 칼자루를 훔쳐서 몰래 달아나는 모습이 있어요. 이 카드가 조언점으로 나왔다는 거는 이중적인 의미가 좀 있겠죠. 그러니까 먼저 5번 분이 너무 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드러낼 것 없이 때때로 은밀한 행동이나 전략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경쟁적인 업무 환경에서 5번 분의 아이디어와 성과를 지켜내면서 동시에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머리를 쓸 필요가 있어요. 조심스럽고 계산된 조금 접근 방식을 통해 본인의 자원이나 자산을 좀 보호하고 잠재적인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좀 거짓스럽거나, 그러니까 카피, 남의 아이디를 훔쳐오는 거, 전략을 빙자해서 얌체 같은 행동을 해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조언점을 좀 더 정리드리면 중요한 정보나 아이디어를 경쟁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잘 취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 상표권, 저작권 보호, 명시를 분명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그 다음은 유연성을 좀 가지는 게 좋아요. 상황이 변할 때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계획을 조정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한마디로 플랜을 하나만 가져갈 게 아니라 언제든 뽑아 쓸 수 있는 잘 다듬어진 칼들을 마련해놔야 합니다. 대비책, 방어책, 새끼가도 같은 플랜, B, C, D 이런 거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때때로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꼭 비밀 유지해야 할 게 아니더라도 비밀스러움을 전략으로 쓰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로 임팩트 있게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5번 분의 직업이 만약 창작이나 예술적 부분이 가미된다면 적당히 신비롭고 추상적인 느낌도 좋아요. 시선이나 마음을 확 끌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월드 세계 카드인데요. 뭔가 5번 분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성취의 정점에 도달했음을 상징하는 카드죠. 전 세계를 아우르는 넓은 관점을 통해서 보다 큰 통찰력을 가지고 성공을 달성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요. 5번 분의 일과 돈,
개인적인 삶에 대한 밸런스를 또 가져다 줄 겁니다. 그래서 조언을 좀 드리면 약간 글로벌 네트워킹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좀 관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문화의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 언어 공부를 해도 좋겠지만 요즘 뭐 번역되는 프로그램이 워낙 많죠. 그러니까 외국어를 통해 제2 언어를 활용하거나 창작물을 만들어서 전 세계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써도 좋습니다. 그리고 직업과 개인 생활 사이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면서 각 영역에서 만족과 성취를 잘 채워두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워라밸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구분하기 위함보다는 5번분의 일상은 결국 일과 연결되며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쪽의 균형이 흐트러지면 다른 한쪽에 영향이 끼치기 때문입니다. 일부러라도 그렇게 일정을 더 구분해서 계획하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5번분이 이룬 것들을 좀 축하하고 이를 통해 얻은 경험을 다음 목표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약간 21번 월드카드는 마지막 메이저 카드지만 결국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세상이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넓어진 통찰과 시야를 다음 스텝을 위해서 잘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처럼 5번분이 직업적, 재정적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전략적으로 좀 접근하고 세계적이고 넓은 관점에서 성취를 달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5번분의 노력이 결국에 전반적인 삶의 만족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나 돈에 대한 성장뿐 아니라 개인적 발전에도 더할 나위 없는 힘을 줄 겁니다. 이 마지막 조언이 5번분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